경기 침체 우려가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언제는 경기 침체에 급락을 하더니 이제는 다시 침체 우려를 떨쳐내고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타격을 입었던 종목들은 오름세,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오름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다시 또 내림세를 보이는 그런 시소타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마감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매크로 지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하루 쉬어가는 동안 또 간밤에 중요한 지표들 대거 쏟아졌는데요. 하나하나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죠. 마감 상황 먼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세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1.4%가량 오르면서 4만 선 다시금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34%, S&P 500 지수도 1.61%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표 호조 덕분에 뉴욕 증시 침체 우려를 떨쳐냈고요. 계속해서 안도 랠리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휴장하는 사이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년 만에 2%대로 내려왔다라는 소식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밤 사이에 추가적인 소식이 더 나왔습니다. 7월 소매 판매 1% 증가했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가 0.3% 증가였는데 훨씬 더 큰 폭의 강세를 보였죠. 이로 인해서 침체 우려 완전히 좀 떨쳐내는 모습들 나왔고요. 또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7천 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하향되는 모습들 나타나다 보니까 고용도 아직까지는 탄탄하구나라는 생각에 침체 우려 더욱더 낮추는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도를 봐도 대체로 오르는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르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빨강이 눈에 띄게 안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침체 우려를 떨쳐내자 그동안 좀 타격을 입었었던 재량 소비재 섹터가 3%의 섹터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M7도 일제히 다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1%대, 마이크로소프트도 1%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4%의 상승률을 보였고 반도체주 전반의 훈풍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해사 알파벳 0.7% 강세, 메타가 2% 오름세를 보였고요. 아마존 4.4%, 테슬라가 밤사이에 6% 넘게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내린 종목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통신업종 내림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었던 부동산 섹터도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죠. 침체 우려에 그리고 필수 소비 섹터가 잘 나갔었는데요.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월마트가 6%대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기타 다른 종목들은 조금은 하방 압력 받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엔비디아 밤사이에 4%가량 올랐습니다. 침체 우려를 떨쳐내자 AI 테마의 강세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침체기가 도래하면 AI에 대한 투자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상세가 되면서 반도체주의 달리기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4.4% 강세였습니다. 약한 가이던스에 따랐던 주가 충격을 좀 극복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소매 판매, 강한 소매 판매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주 중심의 강세가 돋보이는 목요일 장이었습니다. 테슬라도 6%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골디락스 연착륙 가능성이 좀 보이다 보니까 테슬라 외에도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자동차주 전반은 훈풍이 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은 주가가 내렸을까요? 침체 우려에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은 또 주가가 내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대표적인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신주 그리고 유틸리티주는 대체로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이슈 한 가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헬스케어 섹터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엠폭스에 대한 세계 비상선언이 있기도 하지만요. 미국 안에서는 미 정부가 메디케어 중심으로 약값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첫 협상 대상 처방약 10종을 공개했는데요. 이 10종에 대해서는 최소 38% 그리고 최대 79%의 가격 할인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4년 동안 처방약 60종, 60종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바이든 행정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비싸게 팔면 사실 좋을 제약업계에서는 반발이 있죠. 가격이나 강요하는 조치는 위헌이다라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일단 헬스케어주 장중에는 좀 하방 압력을 받긴 했습니다만 오름세로 마무리하는 종목들이 곳곳에 눈에 보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장 훈풍에 올라탔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엠폭스 관련해서 지금 헬스케어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026년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수가 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주가에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약값 협상 이슈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날 특별한 이슈로 오르고 내린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 종목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월마트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장에 굉장히 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한 종목이 바로 이 월마트가 되겠습니다. 6.58% 강세를 보였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또한 가이던스 상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가이던스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은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추이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도 이날 6.8%가량 오르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게다가 인력 7% 감원 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지난번에 사인에서도 한번 살펴봤었지만 지금 기업들이 매출은 좀 부진해도 순이익이 오른 경우가 많았는데 그 말인즉슨 비용 절감에 성공한 기업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죠. 시스코 시스템즈도 그 안에서 비용 절감 노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나이키인데요. 밤사이에는 5%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빌 에크먼이 이끌고 있는 퍼싱 스퀘어가 나이키의 지분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 이 퍼싱 스퀘어는 지난 2018년에도요. 나이키 매수를 통해서 1억 달러가량의 수익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퍼싱 스퀘어의 매직이 통할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날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튀어오르는 것을 2년물, 10년물에서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강했던 소매 판매 지표를 확인한 뒤에 국채금리가 오름세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잦아들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시선이 쏠렸고요. 그로 인해서 국채에 대한 매력이 조금은 감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는 오름세를 보였죠. 10년물이 3.924%를 2년물이 4.1%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침체 우려를 떨치자 당연히 WTI 상승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금값은 강달러가 조금 부각이 되자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51% 강세로 목요일장 마무리 짓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잇따라 나오는 경제지표 호조에 뉴욕 증시가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밤사이에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미국의 소비 탄탄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오늘 나스닥이 2.3% 오르고 다우지수와 S&P 500도 1% 오르는 등 모처럼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한동안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됐었죠. 하지만 오늘 소매 판매와 같이 잇따른 경제 데이터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과장됐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미 상무부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0% 늘어난 7,09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 0.4% 증가를 예상했는데요. 이를 크게 웃돈 서프라이즈입니다. 전월 증가율은 보합에서 마이너스 0.2%로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증가율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증가폭은 가팔랐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자동차와 주유소를 제외하면 0.4% 증가했고요. 이 역시 전망치 0.1%를 웃돌았습니다. 6월 말 딜러망 해킹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던 자동차와 부품이 3.6% 늘었고요.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매장도 1.6% 늘어나는 등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커머스 매출도 0.2% 오르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아마존닷컴의 프라임데이와 월마트 타겟의 프로모션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는 점은 월마트의 실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월마트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은 동일 매장 기준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의 3.4%를 웃돈 수치이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67센트로 역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아울러 월마트는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동전 3.0에서 4.0%에서 3.75에서 4.7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미국 소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비는 미국 GDP의 약 3분의 2에 달합니다.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날 소매 판매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소매 판매가 강해지면서 미국 경기는 연착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랜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를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다시금 노랜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노랜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고용 시장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7월 실업률이 4.3%로 나왔던 건 좀 과장된 수치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미국의 고용시장 역시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5천 건을 밑돈 수치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186만 건으로 직전주보다 7천 건이 또 줄었습니다. 7월에 한동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긴 했는데 이는 지난 7월 텍사스 등 미국 남부에 강타한 허리케인 베일의 영향이 일시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 해고율을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8월 실업률도 다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을 정리해보면 소비도 탄탄하고 또 고용도 탄탄하고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우리가 최근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도 단행해야 하고 50bp씩 이컷도 해야 한다고 월가의 압박이 강했었죠. 이제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가도 2% 목표치까지 내려가지 않았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가 넉 달째 둔화세를 보였던 만큼 시장은 연준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데에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연될 리스크가 남아있어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면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폭을 이제 25bp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헤드 오치에 따르면 장마감 시점 9월 금리가 25bp 떨어질 가능성은 74.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월 금리가 현재보다 50bp 떨어질 가능성은 61.3%입니다. 12월 75bp 이상 내려갈 확률도 44.8% 정도입니다. 대체로 25bp씩 점진적 인하로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과 전쟁은 사실상 끝물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이제 물가가 아니라 고용 지표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9월 초에는 8월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연준의 FOMC가 있기 전 마지막 보고서죠. 만약 8월 실업률이 지난 7월보다 올라가고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B컷 가능성도 다시 커질 수 있지만 실업률이 다시 떨어지거나 4.3%를 유지한다면 예상대로 25bp 이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고용 보고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9월 초에 나올 8월 고용 보고서도 마켓 시그널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네, 간밤 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일단은 모두 호재로 적용이 됐는데요. 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인들의 소비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가 발표가 됐죠. 소매 판매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월 대비해서도 1%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소비란 미국 경제 안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미국 안에서는 소비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1% 급증한 7,097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2.7% 증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안에서도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기대를 웃돈 소매 판매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임금 증가세 둔화, 또 과계 추가 추적 고갈 등의 여파로 민간 소비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왔지만 예상과는 달리 미국 소비가 견조하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던 월마트 같은 경우도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으로 조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소매 판매 때문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툴에 따르면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연준의 9월 B컷 가능성은 되려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B컷 확률이 36%였는데 오늘은 27.5%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일단 9월에 금리가 25bp 인하될 가능성은 72.5%로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일단 금리 인하 9월에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고용 쪽을 보시면 고용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지난주보다도 7,000건 줄어든 모습이고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모두 불식되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22만 7천 명으로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해서 7천 건 줄어들었는데요. 다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4월 하순 이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 실업하고 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앞서 이달 초에 발표됐던 7월 고용지표가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장은 고용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확인했던 7월 미국의 실업률은 4.3%로 2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이고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줄어들면서 고용 침체와 경기 침체 우려는 잦아들고 있는 상황인데 되려 이제는 미국 경제가 고금리 안에서도 견조하게 성장하고 또 인플레이션은 되려 냉각되고 있다라는 낙관론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주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다른 시장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13F 보고서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고서입니다. 이 애플을 팔아냈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이 먼저 확인을 했는데 애플을 판 돈으로 뭐를 샀을까 하고 보니까 화장품 그리고 항공 부품주를 매수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시한 2분기 주식 보유 현황 공시에 따르면 이 울타 뷰티 그리고 헤이코의 주식을 각각 69만 주 그리고 104만 주를 담아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0.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선택을 받았다는 소식 자체만으로는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변동성을 보였고 울타 뷰티 같은 경우는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마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울타뷰티는 일리노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최대 화장품 판매 체인 스토어입니다.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을 확인을 해보면 112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16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주가도 몇 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격 하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주가는 550달러에 육박했는데 울타뷰티의 최근 주가는 300달러 선까지 떨어진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하락폭이 과도하다라고 판단한 버크셔가 저가 매수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 헤이코 같은 경우는 미국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데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 반기 매출이 18억 달러, 영업이익은 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벌써 35%나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버크셔가 담아갔다라는 부분 중요하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지난 2분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버핏은 추가적인 매수보다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정리하고 오히려 현금 비중을 더 늘려가는 것을 선택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현금 보유액이 3월 말에는 1,890억 달러였는데 6월 돼서는 2,769억 달러로 46.5%나 크게 늘어난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라는 주식의 격언처럼 버핏이 선택한 이 방향성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전 세계적으로 함께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있죠. 바로 헬스케어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었는데 글로벌적으로는 엠폭스와 관련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틀 전에 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세계보건기구가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나왔던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인데요. 전문가들은 엠폭스가 아프리카 대륙 외로도 확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엠폭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피부 접촉은 물론이고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옮을 수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발생 100건 중에 4건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밝혀졌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북유럽 스웨덴에서 아프리카 대륙 외 처음으로 엠폭스 변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변종 엠폭스가 발병한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감염됐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치료를 이어가고 있음을 공유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유럽 안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유럽 안에서 엠폭스가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요. 코로나에 더해서 엠폭스까지 겹치면서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 주가들 각 국가마다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S&P 기준으로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16%의 상승 흐름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국내주에서도 이 진단키트라던가 이 백신 관련주들의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과 여러 알트코인들의 가격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의 첫째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텔레그램 채널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서 트위터 X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큰 일이 다가고 있다, Big thing is coming 이라고 적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가 되지 않아서 이 여론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밈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디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해당 프로젝트 언급을 하면서 추측만 하지 말고 직접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와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확실한 건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긍정적인 스탠스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트코인은 오늘 새벽 기준으로도 가격 하락이 나왔고 현재는 56,000달러 선에서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디어 실적 발표 피트 바이든 앤 해리스 크로스입니다. 어저께 그 새벽에 바이든 해리스 연설 보다가 또 시겁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둘이 나왔죠.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약값을 내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인데 처방약 가격 절감 발표 행사장이에요. 이걸로 이제 우리나라 셀트리온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약값을 되게 포퓰리즘이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거 때 되면은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그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나도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이 어떤 보수당이 많이 하고 진보당이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 앞두고 나서는 다 해주려고 하죠.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 해준다 그러죠. 정말이요, 오빠? 정말이라고 하죠. 오빠가 약속 안 지켜요. 그렇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팔짱을 딱 끼고 있는데 마치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나이 차이도 실제로 그렇고요. 약간 모녀지간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저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약값을 인하해서 그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주가가 빠지냐? 제약사들이 주가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리스가 이제 결국 넘겨줬죠. 바통을 넘겨줘서 어디서 시겁했냐면은 다음으로 가봅시다. 270년이라는 소리가 나오길래 진짜 시겁. 일단은 헬스케어가 프리빌리지. 이 미국에서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약을 누구나 싸게 받을 수 있게 약값을 인하하겠다. 그거예요. 행사장 자리에 맞는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건 사실 그 자리를 그런 거를 빌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주자의 승계, 이게 아주 아름다운 승계의 모습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렇죠? 진영의 어떤
똘똘 뭉치는 것도 도모를 하고 상대방에게 우린 이렇게 아름다운 그 정권 이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겠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또 270 얘기하길래 설마 또 괜히 나와가지고 또 저거 그런데 유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놔야 돼요. 아니 목소리가 갑자기 이게 코로나가 나아서 격리에서 회복돼서 나아진 건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모든 걸 내려놔서 그래. 사람이 내려놔야 된다니까 이게. 바이든이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그 전에 한 6년 전에 트럼프랑 대선 토론할 때 있죠. TV 토론할 때. 그때의 억양이랑 그때의 딕션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으면 저렇게 된다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저런 거죠. 그래서 270을 뱉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 또 잘못 말한 거 아니야? 270살이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 270년 일했다. 상원에서 270년 일했다. 270년 일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나이가 90밖에 안 됐는데. 유머죠. 그래서 270년을 일했는데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유머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 숫자가 여러 개 나와요. 나는 40살로 보이는 것 같다. 온리룩. 아직 40살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자, 그래서 270이 유머였구나라고 그 다음에 자기도 유머라고 하고 이렇게 웃잖아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9살에 데뷔를 했다 나는. 29살에 국회의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이분이 20대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너무 젊었다. I'm too damn old. 너무 나는 오랜 시간 젊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늙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일찍 당선이 되어서 270년간 일한 것처럼 오랫동안 일했는데 너무 일찍 당선이 됐으니 아직도 40살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너무 더 하기에는 늙었기 때문에 겉으로 40으로 보이더라도 난 너무 많이 일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우리 민주당은 해리스가 짊어져라 하면서 판 깔아준 거죠. 그렇게 하고 뒤로 갔습니다. 네, 그렇게 끝났고요. 그래서 저기서 나온 얘기는 이제 뭐 헬스케어 업종의 그 제약사들은 약값을 인하니까 안 좋고 그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회사들 있죠. 치고 들어오면은 좋은 거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를 많이 허용한다고 했거든요. CPI가 지금 물가지수가 리세션 어디 갔죠? 그 기요사키 어디 갔죠? 기요사키나 루비니 교수 10년, 20년 동안 그거 계속 떠들다가 한 번 맞으면 이제 자기 엄청 맞았다고 책 엄청 팔고 이러죠. 그렇죠? 리세션 어디 갔습니까? 자, CPI가 2.9로 3%에서 2%대로 떨어졌죠. 2021년 3월 이후 가장 둔화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2% 목표, 그렇죠? 2%를 목표로 했으니 어쨌든 2.9랑 2% 뭐 그것도 그 얘기도 많지만 뭐 2.9가 뭐냐?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99만 원이고 그게 90만 원이냐 뭐 이러고 이런 얘기인데 2.9 어쨌든 2점대 그 진입한 건 사실이에요. 2점대 중반 이하로 가야지 이제 뭐 연준이 얘기하는 거기가 오겠지만 어쨌든 2가 앞에 찍혔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3%였는데 예상치도 하회했을 뿐더러 2.9라는 수치는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한참 가야 됩니다. 여기 가야죠. 여기 2021년도 여길걸요? 2021년도 3월 여기 가야 됩니다. 지금 한 2년을 거슬러 가야죠. 3년 거슬러 가야죠. 3년 전에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갔습니다. 이거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물가 잡으려고. 이 물가 귀신을 잡으려고. 그렇죠? 어쨌든 2.9로 갔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얘기 드렸죠.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자기 임금도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버린다고 물가가 너무 폭락을 하면 그럼 다른 게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받쳐줬나 볼까요? 자, 소매 판매 전월 대비 1%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 0.3% 이게 다우존스는 0.3으로 예상했는데 여기 0.4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0.3이나 0.4로 예상했는데 예상치가 너무 많이 위로 가버렸죠. 소매 판매가 세요. 그렇죠? 알이 없어요. 리세션이. 자, 뒤로 가봅시다. 자,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권은 또 예상치 엄청 하해버렸네 이거. 그렇죠? 예상치가 여기인데 실제치가 여기 있어요 지금. 23만 6천 건인데 22만 7천 건 나왔어요. 지금 이게 이 정도 수치면은 어디죠? 한 3주 전, 그렇죠? 3주 전 예상치 하회한 부분 그 이후에 또 예상치 하회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럼 결국 실업수당 청구권에서 실업자는 없고 소매 판매는 센데 물가는 잡혔네요. 그렇죠?
네. R이 없습니다. 네.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인지 가난한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부자인지 가난한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디어의 실적입니다. 이거 바이든 대통령 그 은퇴하면은 디어 기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뭐 하겠어요? 바이든 은퇴하고 집에서 정원 가꾸고, 그렇죠? 정원사로 이제 변모해야죠. 미국에서는 이제 정원에서 당연히 그 정원이 딸린 대저택이 있고 뭐 개도 키우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히 깎는 로더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디어의 제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자, 디어는 이건 사실 역기조 효과. 코로나 때 크록스라는 신발 회사랑 디어라는 농기계 회사, 그다음에 조에티스 같이 동물 의약품 회사 엄청나게 떴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애쉬 같은 저기 홈페이지에서 바느질 해가지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수 떠가지고 마스크 만드는 그 회사. 그렇죠. 그리고 펠로튼 인터랙티브라고 집에서 사이클 거기서 선생님하고 사이클 선생님하고 화면을 통해 가지고 간섭 받고 이런 회사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애쉬라는 홈페이지 운영하는 회사 주가 완전 폭락하고 펠로튼 인터랙티브 완전 폭락하고, 왜냐면 그 코로나 때나 그 돈 주고 저기 강습 듣지, 코로나 끝났는데 밖에 나가서 사이클 타고 싶지 누가 계속 집에서 그걸 아무리 뭐 날씨가 덥다고 해도 에어컨 켜고 계속 그거 해봐요. 현타 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풍경도 즐기면서 해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 줄였죠. 그리고 그 동물 의약품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동물을 아무리 키우는 게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때 갑자기 많이 키운 거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 원래 계단에 올라가는 속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려면 조금 시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펠로튼이나 엑시는 아예 그 사업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예 안 먹혀버린 것이고, 디어는 뭐예요? 디어는 뭐죠? 디어는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기계가 이제 정말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금 파머들이 가든 파머들이죠. 그냥 내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은퇴 후나 그런 코로나 같은 그 시기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안에서 그렇게 조그맣게 가꾸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줄었지만 그 뒤에 코로나 이후에도 그 가든 파머가 원래 느는 속도랑 농업이 회복되는 속도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는 여전하겠죠. 근데 이제 그 속도가 붙으려면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24년도 2분기, 2023년도 3분기죠. 2023년도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7% 감소했습니다. 13.2 빌리언 달러고요. 순이익이 많이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42% 감소했고, EPS가 38% 감소해서 6.29고요. 영업이익도 35% 감소했습니다. 전부 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죠. 그리고 매출액 감소보다는 순이익 감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프로덕션 앤 프레션 아그리컬처 이 부분이 3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파이낸셜 서비스. 요거 하나만 늘었고요. 근데 여기가 11.3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윗부분에 에그리컬처 다 농업에 관련된 농기계에 관련된 부분이 이걸 합치면 거의 90%대 육박하네요. 그렇죠? 88 이상인데 소수점까지 합치면 90이 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농기계 부분이기 때문에 농기계가 다 역기저 효과였다.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기초가 저라는 얘기인데 역기저가 여기 높다는 얘기잖아요. 기초가 높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CEO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멘트에 보니까 존 디어의 3분기 실적은 글로벌 농업 및 건설 부문의 어려운 여건에 직면했지만 우리의 절도 있는 집행력을 보여준답니다. 절도 있는 집행력이라는 이 영어의 해석이 우리한테 완벽히 와닿진 않지만 우리는 절도 있게 절제된 집행을 해가지고 무슨 약간 방어를 최대한 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 2024년도 올해 전체, 지금 상반기만 지났죠. 올해 전체로 디어의 당기순이익은 대략 70억 달러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8월 15일 날 발표된 거. 자, 지금 광복 전략 우리 쉴 때 발표했죠. 10.94 빌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11.39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이게 중요하죠. 저렇게 매출이 17% 줄고 영업이익이 완전히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서프라이즈예요. 이게 그냥 뉴스 타이틀로 나가면은 디어 어닝 서프라이즈. 맞죠? 안에 뒤집어 보지 않으면 디어 어닝 서프라이즈. 그렇죠?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중요한 거죠. 자, 다음에 영업 이거 보세요.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그 마이너스 안 보면은 그냥 그 타이틀 줄로 나가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디어 매출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그렇죠?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5.68달러 예상됐는데 주당 6.29 나왔습니다. 그것도 10.83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디어는 역기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낮게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뛰어넘으면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CEO가 최선의 방어를 했다고 표현을 한 것도 맞는 거죠. 최선의 방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죠? 서프라이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실적이 막 100% 증가해도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이번에 100% 막 증가 또 한다고 쳐봐요. 그렇죠? 이번에 굉장히 실적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여기서 엔비디아가 만약 정점을 찍어주면은 다시 전고점 다 돌파합니다.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럼 결국 리세션의 공포라고 해서 그때 한번 쫙 뺐던 거 있죠. 그거 개인들 저기 신용수급 완전 무너뜨려가지고 물량 완전 확보한 다음에 올린 거예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작업을 해버린 거죠. 자,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00% 넘게 매출 영업이익이 성장했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엔비디아가 워낙 높아가지고 그걸 못 뛰어넘으면 어닝 쇼크예요. 그렇죠? 말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디어는 전부 다 마이너스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자, 이 지금 목표 주가도 이제 여기서 9.66만 오르면 평균에 도달이 돼요. 지금 409.69가 시장의 평균 목표 주가거든요. 거의 도달됐습니다. 목표 주가도. 그렇죠? 실적이 매출 영업이익이 막 굉장히 수치가 막 절대적인 수치가 마이너스가 심한 거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그렇죠? 다 양호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8개 바이에 9홀드로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습니다. 셀은 없고요. 자, 이제 기술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횡보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봉에서는 너무 이렇게 횡보가 긴 거에 대해서 막 요게 무슨 하락갭이 없고 추세선이 있고 의미가 없죠. 자, 주봉 월봉을 봐죠. 왜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걸 일봉으로 보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월봉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일봉 주봉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걸 가지고 계속 그 예전에 다른 종목처럼 하락갭이고 뭐고 추세선을 걷다 의미가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자, 월봉 보세요. 정말 오랫동안 행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2021년부터 무려 3년 동안 행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오랫동안 행보하면 행보할수록 에너지 응축력이 엄청납니다. 이게 폭발하면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이 중요한 거죠. 여기 2020년에서 이만큼 급등했잖아요. 코로나 때 아까 말한 대로 급등했다가 아까 말한 대로 펠로튼이나 애쉬는 여기로 가가지고 이 굴다리를 팔고 여기까지 들어갔거든요. 그건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디어는요. 원래 가는 속도랑 코로나 때 간 속도랑 맞추는 시간이라고 했죠. 여기 보세요. 50개월 선이죠, 여기. 그렇죠? 이 횡보 구간이 박스권이 돌파되면 이만큼의 상승이 복제되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은퇴 후에 디어 주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 줄 매도평입니다. 아, 하나 더 있죠. 이 다크 브랜드 이건데, 자, 마지막에 바이든이 나약한 모습을 탈피하고자 다크 브랜든이라고 흑마법을 썼거든요. 하지만 흑마법도 회춘을 일으키지 못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정권의 순조로운 이양을 위해 물러나는 게 좋겠죠. 자, 다크 브랜든 흑마법은 해리스에게 전수하고 아름답게 은퇴.
7월 실업률 4.3%, 제조업은 계속해서 위축 국면에 있다. 게다가 고용까지도 불안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였던 뉴욕 증시,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옛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순간에 돌아선 걸까요? 그 이야기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옛말이라고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먼저 소비가 탄탄하다라는 게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낮추는 요인이 됐습니다. 미국 여전히 미국인들이 소비 지갑을 열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요. 7월 소매 판매가 공개가 됐었죠. 전월 대비 1%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0.3%였는데 정말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2023년 1월 이후 최대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판매가 3.6% 증가하면서 7월 수치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빼더라도요, 7월 소매 판매 0.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외해도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 그만큼 미국의 소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이날 월마트가 함께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월마트의 실적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소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적을 통해서 보여줬죠. 일단 동일 매장 매출 증감률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감률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조금 올라온 것조차 미국의 소비가 걱정됐던 이 시점에 소비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있는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11개 분기 계속해서 감소하던 가전, 가구 카테고리의 매출이 이번에 소폭 올랐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잘 팔렸는데 가전과 가구 모두 다 큰 돈이, 목돈이 들어가는 품목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판매량이 증가했다.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월마트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멘트 한 가지를 했는데 소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한 모습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꾸준히 소비가 유지된다면 연착륙 기대할 수 있다. 결국 경기 침체 우려 떨쳐내는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용도 힘을 보탰습니다. 실업률 4.3% 과장된 수치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22만 7천 건 지난주에 기록을 했는데 7월 초 이후 최저 수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좀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하는 4주 이동 평균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23만 6,500건으로 전주 대비 4,500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면 고용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불안하지 않다. 계속해서 고용 시장이 유지가 되니까 지금 있는 소비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경기 침체의 우려를 줄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 같은 경우 8월 고용 보고서, 9월 초에 나오는 8월 고용 보고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8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경기 침체 공포를 떨쳐내는 시장 움직임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소비도 괜찮고 고용도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말 시장이 바라는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가까워졌다. 즉 9월 인하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노동시장 더 이상 과열돼 보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란 리스크도 적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사실 경기 침체 공포에 0.5%포인트 빅컷을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날 이렇게 좋은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빅스텝보다는 0.25%포인트 인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는 더욱더 크게 예상을 하고 있죠. 사실 빅컷보다는 이렇게 점진적인 인하가 시장에는 더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기 침체를 조금 우려를 완화시키는 지금 이렇게 조금 인하해도 경제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연준이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계속해서 테마가 바뀌고 있습니다. 연착륙이었다가 경기 침체였다가 다시금 연착륙으로 돌아왔죠. 이 다음 과연 이 연착륙 가능성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금 침체 공포가 커질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관련
관련주 다시금 살아나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에 강했던 방어주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요일장에서는 통신과 유틸리티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었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있다라고 하면 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리던 러셀 2000 좀 내림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러셀 2000 중소형주의 주가 지수도 달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장에서도 2.4%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인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헤드라인에 움츠러드시지 말고요. 숫자만 보고 판단한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쩔 TV라는 말이 있죠. 뭐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오든 어쩔 TV 하는 마음으로 줏대 있는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는 믿을 거는 숫자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어느덧 경기 침체 공포가 사라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물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2부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누구보다 놀랐던 한국 증시였던 만큼 경기 침체 완화에 대한 기대감 오늘 더 크게 국내 증시에서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인데요. 저희 잠시 후 7시에 다시 돌아와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